닥치세요. 이 더러운 고물 때문에 학생 장학금까지 취소된 거 아닙니까? 폭설이 쏟아지는 구청 앞에서 85살의 할머니가 붕어빵 기계를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녀를 향해 침을 뱉듯 조롱하던 구청 직원은 결국 망치를 꺼내 기계를 처참하게 부시기 시작했습니다. 강렬한 파편이 튀는 순간 할머니의 낡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이 눈밭에 떨어졌습니다. 경비원은 그것을 주워들고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빚이 이렇게나 많으세요? 그러니 불법 영업을 하시는구나.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낡은 수첩 속 한 줄의 기록이 며칠 후 이 나라 전체를 뒤흔들 폭탄이 될 줄은. 대체 이 초라한 노점상 할머니는 누구였을까요? 그 수첩 속에는 대체 무엇이 적혀 있었던 걸까요? 이른 아침 하늘은 잿빛으로 무거웠습니다.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거리는 순식간에 새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그 속을 헤치며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85살의 김말순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낡은 누비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외투 곳곳에는 기운 자국이 선명했고 소매 끝은 닳아서 실밥이 풀려 있었죠. 할머니의 손은 붕어빵을 굽느라 거칠어진 손등에 군데군데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낡은 가방을 꼭 쥐고 있었죠. 가방 안에는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적지는 구청이었습니다. 오늘은 절대 놓칠 수 없는 마지막 기한이었습니다. 이서연, 19살 소녀의 미래가 이 서류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서연이는 할머니에게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3년 전 학교가 끝난 저녁마다 할머니의 붕어빵 노점에 들러 붕어빵을 사 먹던 그 아이. 처음에는 그저 단골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서연이가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를요. 서연이는 편찮으신 어머니를 혼자 돌보며 살았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고 밤에는 좁은 방 책상 앞에서 잠을 쪼개가며 공부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서연이는 늘 환하게 웃었고 성적은 야학에서 늘 최상위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서연이를 처음 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뭉클하게 올라왔습니다. 서연이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이 보였던 겁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소녀 가장이 되어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홀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던 그때의 자신이요. 그래서 할머니는 서연이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붕어빵을 하나 더 챙겨주는 것으로 시작했죠. 그러다 학원비가 필요하다는 말에 조용히 봉투를 건넸습니다. 서연이는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지만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빚이 아니라 투자란다.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 더 좋은 일을 하라는 투자. 서연이의 성공은 할머니에게 단순한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과거의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던 어린 말순이를 이번에는 구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그 결실이 맺어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야학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지역 인재 장학금 최종 후보에 올랐던 겁니다. 합격만 하면 서연이는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회였죠.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구청 복지과에서 발급해야 하는 가구 환경 증명 서류가 까다로운 이유로 반려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던 겁니다. 오늘이 재제출 마감일이었습니다. 오늘을 놓치면 서연이의 추천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할머니는 구청 입구 계단 앞에 섰습니다. 눈이 계단 위에 수북이 쌓여 있었고
얼어붙은 층층이 미끄러웠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으악!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할머니의 몸이 휙 뒤로 넘어가며 계단 위에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허리와 무릎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눈이 녹은 물이 외투와 바지에 스며들었고 신발 안까지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한 젊은이가 다가와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서류 봉투는 무사했어요. 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다시 계단을 올랐습니다. 젖은 옷에서 김이 모락모락 났고 온몸이 덜덜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구청 입구에 도착하자 경비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53살의 황동식이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할머니의 외투에서는 오랜 세월 붕어빵을 구우며 배어든 기름과 밀가루 냄새가 났거든요. 바닥에는 할머니가 지나온 자리마다 눈 녹은 물과 흙탕물 자국이 남았습니다. 잠깐만요. 황 경비원이 손을 들어 할머니를 막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고압적이었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노점 장비 들고 여기 출입하는 곳이 아니에요. 황 경비원이 손가락으로 바닥에 물자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거기 눈 녹은 물 좀 보세요. 구청 바닥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합니까? 할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꾹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싸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연이의 서류가 먼저였으니까요. 죄송합니다. 민원 볼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복지과에 가야 해서요. 할머니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황 경비원은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가도 없이 노점하시는 분이 무슨 민원입니까? 일단 밖에서 옷 좀 털고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입구 밖에서 외투를 털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젖은 옷은 쉽게 마르지 않았고 몸에서는 여전히 붕어빵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연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까지예요. 부탁드려요. 할머니만 믿어요. 짧은 문자였지만 할머니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입구로 걸어갔어요. 이번엔 황 경비원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비켜섰습니다. 할머니는 복지과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누군가는 코를 막았고 누군가는 수군거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든 시선을 견디며 복지과 민원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개의 창구가 있었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장 끝 창구로 갔어요. 창구 너머에는 차민정 주무관이라는 이름표를 단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32살의 차민정은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보는 순간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어요. 할머니는 서류 봉투를 꺼내 창구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저기요. 가구 환경 증명 서류가 반려되었다고 해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차민정은 서류를 집어들지도 않고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냄새가 너무 심한데요. 여기는 공공기관입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셔야죠.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차민정의 말투는 싸늘했고 그 눈빛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 기한이라서요. 서류 좀 확인해 주세요. 할머니는 간신히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차민정은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열지도 않고 다시 할머니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아니, 구청 바닥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합니까? 차민정이 창구 밖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가 지나온 복도 바닥에는 눈 녹은 물과 흙탕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허가도 없이 노점하시는 분이 무슨 민원을 넣습니까? 이런 분이 무슨 가구 환경 증명을 낸다는 건지 차민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민원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는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차민정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흔들리지 않는 기품이 담겨 있었습니다. 허가가 문제면 절차대로 가르쳐주면 될 일이지요. 왜 사람을 먼저 무시합니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차민정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서류는 지역복지법 15조 2항에 따라 완벽하게 제출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할머니가 서류 봉투를 다시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차민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격이었어요. 노점상 할머니가 법규를 정확히 언급했다는 사실에 당황한 겁니다. 하지만 차민정은 금방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비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괘씸하다는 표정이었죠. 그래요? 그럼 확인해 드리죠. 차민정은 서류 봉투를 집어들고 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서류가 불충분하네요. 뭐가 불충분합니까? 구청에서 요구한 서류는 다 갖췄습니다. 할머니가 반박했습니다. 차민정은 서류를 탁 소리나게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노점 주변 상인 5명의 위생 협조서와 가구주 2명의 자필 보증서가 없습니다. 이걸 오늘 중으로 가져오세요. 그런 서류는 처음 듣습니다.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민정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안 가져오시면 서류는 영구 반려됩니다. 오늘 중으로요. 그런 억지가 어딨습니까? 차민정은 무시하듯 쳐다본 뒤 다음 민원인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굳어 서 있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노점 주변 상인 5명과 가구주 2명, 그것도 자필 보증서까지 불가능했습니다. 시간도 없었고 그런 서류를 받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할머니의 등은 굽어 있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죠. 할머니는 구청 밖으로 나왔습니다. 폭설은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추위에 떨렸지만 그보다 더 떨리는 건 마음이었어요. 노점 주변 상인 5명의 위생 협조서라니.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붕어빵을 팔아왔지만 주변 상인들과 친하게 지낸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점상이라는 이유로 눈총을 받아왔죠. 그들이 선뜻 도장을 찍어줄 리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친척이라곤 없었고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평생을 노점 일만 하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서연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만 믿어요라고 했던 그 아이를요. 할머니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을 헤치고 추위를 견디며 한 곳 한 곳 찾아다녔습니다. 노점 근처 슈퍼 주인에게
분식집 사장에게, 세탁소 주인에게 사정했습니다. 제발 도장 하나만 찍어 주십시오. 학생 하나 살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냉담했어요. 저희도 바쁩니다. 노점상 문제로 민원 들어오면 저희만 손해예요. 위생 협조서요? 그런 거 왜 저한테 부탁합니까? 저희랑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할머니는 한 곳 한 곳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 때까지 걸었고 마침내 5곳의 도장을 받아냈습니다. 붕어빵을 사 먹었던 단골 손님들, 할머니의 성실함을 알던 이들이 마지못해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추위는 뼈를 파고들었고 할머니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새벽 4시 할머니는 마침내 모든 서류를 갖췄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할머니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지만 서류를 손에 쥐고 다시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복지과 민원실 문을 열었을 때 차민정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를 보자 민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분명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서류를 정말 가져온 겁니다. 추가 서류 가져왔습니다. 할머니는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민정은 표정을 굳히며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민정은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노점 주변 상인 5명의 도장이 찍힌 위생협조서, 가구주 2명의 자필 보증서, 모두 완벽했습니다. 민정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자신이 저지른 악의적인 행정 처리를 감추기 위해 최후의 수를 던지기로 한 겁니다. 민정은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일부러 물컵에 적셨어요. 그 젖은 손으로 서류를 툭툭 쳤습니다. 순간 서류 일부가 물기에 번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뭡니까? 민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눈에 젖어서 글씨가 번졌지 않습니까? 공문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제가 뭘 했습니까? 서류가 훼손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민정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눈에 젖었어도 글자는 보입니다. 밤새 어렵게 발급받은 서류예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민정은 서류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구석에 있는 문서 파쇄기로 걸어갔습니다. 서류 미비 및 훼손으로 영구 반려합니다. 민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할머니는 황급히 민정을 따라갔습니다. 안 돼요. 서연이 인생이 달린 서류입니다. 할머니는 파쇄기 앞에서 민정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할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서류를 파쇄기 투입구에 넣으려 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짓 돌이켜요. 이건 범죄입니다. 할머니가 절규했습니다. 민정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주변 민원인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민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파쇄기에서 손을 떼며 할머니를 노려봤습니다. 범죄요? 제가 규정대로 처리하는 게 범죄입니까? 민정은 서류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인근 경비실로 내선 전화를 걸었어요. 황경비님, 복지과 민원인이 소란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당장 와서 끌어내 주십시오. 잠시 후 황동식 경비원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민원실에 들어왔습니다. 에휴, 떼쓰는 노점상들. 황 경비원은 할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조용히 나가시죠. 놔주세요. 서류만 돌려주세요. 할머니가 발버둥 쳤지만 황 경비원의 힘은 강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대로 민원실 밖으로 끌려나갔죠. 복도로 나온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황 경비원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다음엔 제대로 준비해서 오시죠. 여긴 구걸하러 오는 데가 아닙니다. 황 경비원이 돌아가고 할머니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혼자 남았습니다. 민원실 안에서는 민정이 창문 너머로 할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정은 책상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민원 기록에 영구 반려라고 입력했어요. 이제 끝이네. 민정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주기로 결심한 겁니다. 민정은 다시 황 경비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황 경비님, 붕어빵 노점상 김말순, 불법 영업과 위생 문제로 다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즉시 단속하고 기계를 압수해 주세요. 전화 너머로 황 경비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처리하죠. 민정은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복도 바닥에 앉아 있었죠. 민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를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다시 걸었어요. 구청 밖으로, 눈이 내리는 거리로. 할머니의 등은 굽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구청에서 쫓겨난 그날 밤 서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서류는 어떻게 됐어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응, 잘했어.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연이가 절망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작은 방 한 구석에는 낡은 붕어빵 기계가 놓여 있었어요. 30년 넘게 할머니와 함께했던 그 기계를 보며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다시 가봐야지.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붕어빵 노점을 준비했습니다. 기계를 손수레에 싣고 밀가루와 팥을 챙겼어요. 할머니는 늘 장사하던 그 자리로 갔습니다. 지하철역 입구 근처, 학생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죠. 할머니는 기계를 설치하고 불을 켰습니다. 지글지글 붕어빵 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갔어요. 할머니는 잠시나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 일만은 할머니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할머니, 붕어빵 2개 주세요. 지나가던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붕어빵을 건넸습니다. 맛있게 먹어라.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거기 노점상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자 황동식 경비원이 위생팀 직원 3명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황 경비원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어제 구청에서 행패 부리셨으면 정신을 차리셔야지요. 황 경비원이 침을 뱉듯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 고물 덩어리부터 치워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30년 넘게 여기서 장사했습니다. 허가증 있습니까? 황 경비원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허가증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껏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었죠. 위생이 불량하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붕어빵 기계를 압수합니다. 황 경비원의 말에 위생팀 직원들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황급히 붕어빵 기계 앞을 막아섰어요.
안 됩니다. 이건 내 생명줄이에요. 할머니는 기계를 두 팔로 끌어안았습니다. 뜨거운 철판에 손이 대었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내 청춘이 담긴 기계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황 경비원은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었어요. 닥치세요. 그 더러운 고물 때문에 학생 장학금까지 취소된 거 아닙니까? 그 말에 할머니는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의 장학금이 취소되었다니 차민정이 서류를 영구 반려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황 경비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비키세요. 할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과 손바닥에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어요. 위생팀 직원들이 붕어빵 기계를 들어 올렸습니다. 기계는 트럭 뒤쪽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황 경비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는 트럭 짐칸에서 망치를 꺼냈습니다. 어차피 고물입니다. 황 경비원이 소리쳤습니다. 아예 못 쓰게 해드려야 또 안 나오시겠죠. 쾅! 망치가 붕어빵 틀을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금속 파열음이 터져 나왔어요. 안 돼요.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황 경비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한 번 망치를 내리쳤어요. 붕어빵 틀이 찌그러졌습니다. 30년간 할머니와 함께했던 그 틀이 처참하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할머니를 도와주지 않았죠.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저 힐끗 쳐다보고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낡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작고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황 경비원이 그 수첩을 짓밟듯이 집어들었습니다. 이런 잡동사니들이 구청 업무를 마비시킨다니깐. 황 경비원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첩에는 사람 이름과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정태호 50만 원, 박영준 300만 원. 황 경비원이 비웃으며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빚이 이렇게나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불법 영업을 하시는구나. 할머니는 황급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돌려주세요. 하지만 황 경비원은 수첩을 구둣발로 밟으며 조롱하듯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파손된 붕어빵 기계를 싣고 떠나는 트럭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각자의 길을 갔고 할머니만 그 자리에 홀로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무릎에서 피가 흘렀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고 초라한 방. 할머니는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평생이 담긴 붕어빵 기계가 처참하게 부서지는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서연이의 꿈이 무너지는 모습을요. 나의 평생의 노력이 결국 소녀 가장이었던 나를 구하지 못했구나.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익명성과 묵묵한 삶의 방식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붕어빵 기계가 압수된 바로 그 자리에서 한 젊은이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20살의 대학생 윤지우였어요. 지우는 컴퓨터학과 학생으로 평소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었어요. 이건 명백한 권력 남용이잖아. 지우는 중얼거리며
스마트폰 라이브 방송 앱을 켰습니다. 화면에 빨간 녹화 표시가 떴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지하철역 입구입니다. 방금 전 80대 노점상 할머니의 붕어빵 기계가 강제로 압수되고 파손되었습니다. 지우는 카메라를 할머니 쪽으로 돌렸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트럭에 실린 망가진 붕어빵 기계가 보였습니다. 경비원이 망치로 기계를 부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우의 라이브 방송에는 순식간에 시청자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너무하네요. 경찰은 뭐 하나요? 할머니 좀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여성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차민정이었습니다. 민정은 황 경비원에게서 압수 작업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 직접 현장을 확인하러 온 겁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카메라를 민정에게 돌렸습니다. 민정은 자신이 촬영되고 있는 줄도 모르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불법 노점상 환경 때문에 서류가 반려된 겁니다. 민정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라이브 방송 마이크가 그 말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학생 추천이 취소된 것도 당연한 겁니다. 이런 분이 무슨 가구 환경 증명을 제출합니까? 순간 라이브 방송의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뭐라고요? 학생 추천을 취소했다고요? 이거 개인적인 안갚음 아니에요? 공무원이 저래도 되는 겁니까? 지우는 민정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하신 말씀이 사실입니까? 이 할머니 때문에 학생 장학금을 취소하셨다는 거예요? 민정은 그제야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뭡니까? 함부로 촬영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라이브 방송 중입니다. 시청자가 3,000명 넘게 보고 있다고요. 지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정은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규정대로 처리했을 뿐입니다. 규정대로요? 할머니의 붕어빵 기계를 망치로 부순 것도 규정입니까? 지우의 질문에 민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우는 다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고맙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어. 서연이의 장학금은 취소되었단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이 영상을 널리 퍼뜨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지우는 라이브 방송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제목을 새로 달았습니다. 충격 라이브, 구청 직원의 붕어빵 할머니 괴롭히기. 기계 압수 이유가 괘씸죄.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1시간 만에 조회수 10만을 넘었고 3시간 만에 5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공무원이 개인 감정으로 민원인을 괴롭힌다니요.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요. 서연이라는 학생도요. 구청에 항해 전화 넣어야겠어요. 이건 명백한 직권 남용입니다. 저녁 6시 영상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붕어빵 할머니, 구청 직권 남용, 차민정 주무관이라는 키워드가 상위권을 장악했습니다.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오늘 오후 한 구청 직원이 노점상 할머니를 괴롭힌 영상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무겁게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해당 직원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학생의 장학금 추천을 취소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민정이 학생 추천이 취소된 것도 당연한 겁니다. 라고 외치는 장면이 반복해서 재생되었어요. 구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구청 홈페이지는 마비되었습니다. 구청장 정태호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당장 사실관계를 파악해 감사원 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정 구청장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복지과 직원들은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이미 모든 기록을 삭제한 뒤였습니다. 그녀는 사무실 한 구석에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서류를 통과시킬 걸 그랬나? 민정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상은 전국으로 퍼졌고 여론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되었습니다. 한편 할머니의 작은 방. 할머니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졌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여론이 들끓어도 서연이의 장학금은 돌아오지 않아.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할머니, 제 장학금이 취소되었대요. 오늘 학교에서 통보받았어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울지 않으려 애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저는 편의점 알바하면서 공부해도 돼요. 할머니 감기 걸리면 안 되니 건강 잘 챙기고 계세요. 서연이는 오히려 할머니를 걱정했습니다. 그 억지 미소가 할머니의 가슴을 더 찢어놓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할머니는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론은 폭발했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의 꿈은 무너졌고 할머니의 기계는 부서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별은 차가웠어요. 여론은 들끓었지만 할머니와 서연이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는 학교에서 한 통의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지역 인재 장학금 추천이 최종 반려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연이는 통보서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구청에서 기한 내에 서류를 처리하지 않아서 자동으로 반려되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괜찮아요, 선생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서연이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실을 나오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서연이는 통보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최종 반려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3년간 준비했던 꿈이 단 4글자로 무너져 내렸어요. 서연이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얼마나 상심하실지 알았기에 차마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대신 서연이는 할머니의 노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노점이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할머니가 서 있던 그 자리에는 붕어빵 기름 자국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오갔지만 아무도 할머니를 찾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서연이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실까? 혹시 다치신 건 아닐까? 서연이는 할머니의 집 주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찾아간 적은 없었지만 할머니가 가끔 말씀하셨던 동네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버스를 타고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주택가 좁은 골목길 끝에 할머니의 집이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서연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머니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자신 때문에 할머니가 고생하신 걸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서연이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서연이요.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는 억지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저는 편의점 알바하면서 공부해도 돼요. 서연이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감기 걸리면 안 돼요.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으셔야 해요. 할머니는 서연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억지 미소가 할머니의 가슴을 더 깊이 찢어 놓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는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저 때문에 할머니가 고생하신 거잖아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좁은 방 문 앞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서연이가 돌아간 후 할머니는 혼자 방에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오늘 오후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황 경비원이 망치로 붕어빵 틀을 내리치던 순간 찌그러지며 부서지던 철판, 튀어나온 작은 조각들. 30년을 함께한 기계였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닦고 기름을 바르고 불을 지폈던 그 기계에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할머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서연이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정당한 절차로 자신의 노력으로 기회를 얻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걸요. 그런데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절차가 공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의 평생의 노력이.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나를, 소녀 가장을 결국 구하지 못했구나. 할머니는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물에 젖어번진 글씨들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이름들과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한 기록들. 황 경비원은 이 수첩을 보고 빗기록이라며 비웃었습니다. 할머니는 한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름 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그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85살 붕어빵 노점상 할머니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수백 명의 이름이 적힌 이 수첩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할머니는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구석에 놓인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붕어빵 기계에서 떨어진 작은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조각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쓸어내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킨 건 대체 뭐였을까?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한편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할머니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항의했고 구청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할머니는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차가운 방에서 깊은 절망 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남겨졌던 그때의 꿈을요.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버텼던 소녀의 모습을요.
할머니는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다시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해가 뜨기를 기다리며 여론의 폭발은 계속되었습니다. SNS에는 할머니를 돕자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구청 앞에서는 항해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구청 복직과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원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구청은 순식간에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움직였습니다. 기자들은 할머니의 신원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말순이라는 낯설지 않은 이름과 붕어빵 노점이라는 단서만으로요. 취재기자 한 명이 오래된 신문 자료를 뒤지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40년 전 지역 야학의 익명의 후원자가 거액을 기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부 장소가 할머니의 노점 근처였습니다. 혹시 기자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할머니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한편 구청장실 쉰둘의 정태호 구청장은 책상 앞에 앉아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윤지우가 촬영한 그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 할머니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정 구청장은 그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이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 구청장은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익숙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정 구청장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야학 시절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을 넘기다가 정 구청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 장의 사진, 야학 교실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구석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지만 그 눈빛과 미소가 영상 속 할머니와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정 구청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다시 영상을 틀었습니다. 할머니가 노점하던 장소를 자세히 봤습니다. 맞아. 바로 그 자리야. 정 구청장은 확신했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야학을 다니며 매일 지나가던 그 자리. 그곳에는 항상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혼자 작은 노점을 운영하고 있었죠. 그 여성은 야학 학생들에게 가끔 붕어빵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 구청장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장학금이야. 꿈을 포기하지 마. 그때 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정 구청장은 황급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55의 박영준 사장이었죠. 영준 씨, 나야.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 중요한 일이야. 1시간 후 정 구청장과 박 사장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정 구청장은 태블릿으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박 사장은 영상을 보다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분이 설마. 맞아. 40년 전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분이야. 정 구청장이 말했습니다. 박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그분이 이렇게 사셨다니. 박 사장도 40년 전 할머니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창업 자금이 없어 망설이던 그때 할머니가 조심스레 돈을 건넸습니다. 이건 빚이 아니야. 네가 성공하는 데 쓰이는 거야. 성공하거든 어렵게 공부하는 아이들 꼭 도와줘야 해. 그 말을 듣고 박 사장은 작은 가게를 시작했고 지금은 중견기업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야 해. 박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 구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영준 씨,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 뭔데? 그분의 재산 기록을 확인해 봤어. 구청 세무과에 납세 기록이 있거든. 정 구청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 사장은 그 서류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서류에는 할머니가 소유한 부동산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가 8개, 토지 3필지. 그 가치는 수백억 원 되었습니다. 그분은 노점상이 아니야. 우리 구청 최대 납세자 중 한 분이셨어. 정 구청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사장은 할머니의 납세 기록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노점을 하신 거지?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가 그분께 빚을 졌다는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찾아가야 해. 그날 저녁 정 구청장과 박 사장은 할머니의 집 앞에 섰습니다. 낡은 주택가, 좁은 골목길 끝에 작은 집. 박 사장은 그 초라한 집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분이 이렇게 사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을 남을 돕고 사신 분이 우리가 이분을 지켜드려야 합니다. 정 구청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방 안에 있었지만 문을 열 힘조차 없었습니다. 할머니, 안에 계신가요? 정태호와 박영준입니다. 정 구청장이 문틈으로 말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고 눈은 생기를 잃어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할머니는 두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은 모든 걸 바꿔놓았으니까요. 저는 40년 전 할머니께 야학 장학금을 받았던 태호입니다. 정 구청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기억하십니까? 창업 자금을 받았던 영준이에요. 박 사장도 덧붙였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태호, 영준. 할머니의 입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래, 너희였구나.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 구청장과 박 사장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할머니를 지켜드릴 차례입니다. 박 사장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정 구청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에요.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두 사람의 약속이 밤 공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구청 앞 광장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태호 구청장과 박영준 사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1시간 전 한 언론사에서 속보를 터뜨렸습니다. 붕어빵 할머니 알고 보니 구청 최대 납세자였다.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취재 기자가 구청 세무과 자료를 확인한 결과 김말순 여사가 이 지역 상가 8개와 토지 3필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납부한 최대 납세자 중 한 명이라는 겁니다. 노점 단속을 시도한 바로 그 구청의 재정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분. 기사는 행정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순식간에 포털 메인을 장식했고 댓글은 폭발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가 연단을 향했습니다. 정 구청장과 박 사장이 나란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기자 한 명이 곧바로 손을 들었습니다. 방금 보도된 내용이 사실입니까? 김말순 여사님이 정말 구청 최대 납세자십니까? 정 구청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입니다. 저희도 어제야 확인했습니다. 정 구청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김말순 여사님은 우리 구청의 최대 납세자 중 한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우리 구청 직원이 모욕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왜 노점상을 하신 겁니까? 그 정도 재산이 있으면 편하게 사실 수 있지 않습니까? 박 사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16살 때 소녀 가장이 되셨습니다. 혼자 살아남기 위해 작은 노점을 시작하셨죠. 박 사장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조금씩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시며 본인보다 남을 위해 쓰셨습니다. 저도 40년 전 여사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야학에 다니던 저에게 익명으로 장학금을 주셨죠. 정 구청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행정가의 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박 사장도 덧붙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업 자금이 부족해 망설이던 저에게 여사님은 선뜻 돈을 건네주셨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더욱 빨라졌어요. 한 기자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 분이 왜 구청에서 모욕을 당하신 겁니까? 정 구청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자회견장이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한 기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구청 최대 납세자를 구청 직원이 괴롭혔다는 말씀입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단순한 민원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행정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박 사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박 사장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바닥에 떨어뜨렸던 바로 그 수첩이었습니다. 이것은 여사님께서 평생 간직하신 수첩입니다. 박 사장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카메라가 수첩을 클로즈업했습니다. 황 경비원 보고 빗기록이라며 비웃었던 그 수첩.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박 사장의 손가락이 수첩의 한 페이지를 짚었습니다. 이 수첩에는 여사님께서 도운 수백 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화면에 수첩 내용이 크게 비춰졌습니다. 빼곡한 이름들과 그 옆에 적힌 메모들. 정태호, 행정가의 꿈. 박영준, 사업가의 꿈. 이서연, 대학생의 꿈. 박 사장이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수첩 속 수많은 이름들이 바로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박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숙연해졌습니다.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여사님은 왜 익명으로 사셨습니까?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까? 정 구청장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여쭤봤습니다. 여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 구청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진짜 도움은 조용히 주는 거라고. 받는 사람이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게 진짜 선행이라고. 기자회견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기자는 눈가를 닦았고 어떤 기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사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김말순 여사님께 빚을 졌습니다. 이 나라 전체가 빚을 졌습니다. 박 사장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모욕했습니다. 박 사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뉴스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노점상 할머니 알고 보니 300억대 자산가, 구청 최대 납세자를 괴롭힌 구청 직원, 수백 명을 도운 익명의 은인, 그 정체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는 모두 할머니 관련 키워드로 채워졌습니다. 댓글은 폭발했습니다. 이런 분이 진짜 어른이시다. 평생 남 돕고 사신 분을 우리가 지켜드려야 한다. 차민정 주무관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여론은 더 이상 분노만이 아니었습니다. 감동과 존경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할머니는 여전히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뉴스를 보지 않았어요. 다만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만 대학에 갈 수 있다면. 할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서연이에게 있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할머니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연이의 꿈만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반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날 구청은 이른 아침부터 소란스러웠습니다. 청와대에서 전화 왔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황급히 구청장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정태호 구청장은 서류를 검토하다 고개를 들었어요. 청와대요? 예, 대통령 비서실입니다. 구청장님께 직접 통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 구청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이라니. 그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태호 구청장입니다. 전화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청장님,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입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오후 2시에 구청을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정 구청장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하신다고요? 예, 김말순 여사님께 국민 존엄 수호 대통령 표창을 직접 수여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전화가 끊기고 정 구청장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온다니. 구청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직원들이 복도를 청소하고 민원실을 정리했습니다. 경호팀이 먼저 도착해 동선을 점검했습니다. 오후 1시 언론사 차량이 구청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카메라가 설치되고 기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편 할머니는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 구청장이 직접 찾아와 대통령이 온다고 전했지만 할머니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날 왜 찾아오신대요? 나는 그저 평범한 노점상인데.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정 구청장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검은색 차량 행렬이 구청 앞에 멈췄습니다. 경호원들이 먼저 내렸고 이어서 한 남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57의 최강준 대통령이었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준비된 연단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청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모욕당했던 바로 그곳으로요. 민원실 문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들어서자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대통령은 민원실 한가운데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수행원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있는 붕어빵 기계 복구해서 이곳에 설치해 주십시오. 수행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잠시 후 복구된 붕어빵 기계가 민원실 한가운데에 놓였습니다. 대통령은 그 기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민원실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할머니를 보자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대통령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할머니는 대통령을 바라봤습니다.
대통령님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45년 전 소년 가장이었던 저를요. 순간 민원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대통령에게 집중됐습니다. 대통령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45년 전 부모님을 여의고 동생 둘을 키우며 야학을 다녔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매일 밤 선생님의 노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붕어빵을 건네주셨죠.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선생님께서는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야학 등록금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했고 공직자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생님 덕분입니다. 할머니는 대통령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강준이, 네가 그 강준이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선생님. 접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대통령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분이 저를 대통령으로 만든 은인이십니다. 대통령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민원실은 숙연해졌어요. 대통령은 수행원에게서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직접 수여했습니다. 국민존엄수호 대통령 표창을 김말순 선생님께 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대통령은 박수를 멈추게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죠. 그는 민원실 한쪽에 서 있는 차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민정은 벽에 붙어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그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차민정 주무관. 대통령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당신이 조작한 행정 처리 과정을 제가 모두 확인했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은 저에게도 이 나라의 모든 서연이에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대통령은 감사원장을 바라봤습니다. 즉각 징계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하십시오. 예, 대통령님. 감사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정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민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다시 할머니에게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서연 학생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민원실 밖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뉴스는 실시간으로 전국에 퍼졌습니다. 대통령, 은인 할머니께 직접 표창 수여. 악의적 행정 처리한 공무원, 즉각 징계. 댓글은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분이 진짜 대통령이다. 할머니 정말 존경스럽다. 정의가 이긴다. 할머니는 표창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만 있었어요. 서연아, 이제 네 꿈을 이룰 수 있어. 대통령 표창 수여식 다음 날 구청은 또 한 번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태호 구청장이 직접 주재한 회의였습니다. 회의실에는 복지과 전 직원과 감사팀이 모여 있었어요. 차민정 주무관은 즉시 직위 해제합니다. 황동식 경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 구청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검찰의 고발 조치를 완료했어요.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의실은 숙연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서연 학생의 서류는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그날 오후 서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구청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이서연 학생이십니까? 지역 인재 장학금 추천서가 정식으로 발급되었습니다. 내일 학교로 발송됩니다. 서연이는 핸드폰을 쥔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예, 그리고 대통령 특별 장학금도 함께 지급됩니다. 4년 전액 장학금입니다. 서연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이는 곧바로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서연이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됐어요. 대학 갈 수 있게 됐어요. 서연이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서연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이구나. 정말 다행이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포기하지 않아서 이룬 거야. 할머니는 그저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야.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계셨기에 제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다시 노점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표창을 받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붕어빵을 구웠습니다. 할머니, 이제 편히 쉬셔도 되는데 왜 또 노점을 하세요? 정 구청장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내 삶이야. 그리고 이 자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아. 하지만 이제 노점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붕어빵을 사려는 사람들이었지만 단순히 붕어빵만을 위한 줄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존경합니다. 붕어빵 10개 주세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돕고 싶어요.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넸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할머니의 노점은 이제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곳을 나눔의 성지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는 노점 앞에서 한 학생을 보았습니다. 교복이 낡았고 신발은 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붕어빵 하나를 봉투에 담아 건넸습니다. 얼마예요?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공짜야. 배고프면 또 와도 돼. 학생은 붕어빵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학생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학생이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카메라 한 대가 조용히 그 장면을 담고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온 거였습니다. 촬영을 마친 PD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인터뷰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가 할머니를 향했습니다. 할머니, 왜 평생을 이렇게 사셨습니까? PD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단지 어릴 때의 저를 구하려 했을 뿐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아무것도 없는 소녀 가장이었어요. 배고프고 추웠죠? 그때 누군가 저를 도와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누군가가 되기로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정성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서연이가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 붕어빵 하나라도 따뜻하게 건네줄 온 마을이 되어 주십시오.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강준이에게서, 아니 대통령님에게서 배웠던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할머니는 다시 붕어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노점 앞에 나타났습니다. 정태호 구청장, 박영준 사장, 그리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왔습니다. 정 구청장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할머니께 도움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할머니의 수첩에 이름이 적혀 있던 분들이죠. 박 사장이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다가와 할머니께 인사했습니다. 저는 40년 전 학비를 받았던 김영수입니다.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업 자금을 받았던 이미선입니다. 작은 빵집이 이제 프랜차이즈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고맙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희가 할머니를 도울 차례입니다.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아이들을 찾아서 돕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맙구나.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노점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새로 찾아온 한 학생에게 붕어빵을 건넸습니다. 학생은 환하게 웃으며 붕어빵을 받았습니다. 맛있게 먹어라.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말거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카메라는 그 장면을 천천히 담아냈습니다. 할머니의 미소, 학생의 웃음, 그리고 노을 지는 하늘. 할머니가 평생 지켜온 나눔의 정신이 이제 온 나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행이 만든 기적. 그 기적이 대한민국 전체에 따뜻한 변화의 물결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오늘도 내일도 그 자리에서 붕어빵을 구울 것입니다. 누군가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 어린 시절의 자신을 구하기 위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진심으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하세요.